전세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대출 완화를 정부는 뒷짐. 이 역전세로 인한 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간단하다. 그건 뭐냐면 전세값 하락,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빌라도 아파트도 역전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게 전세 사기를 막으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역전세를 부추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주택자 출처 증빙 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걸 막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 일시적인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나? 볼게요. 전세 사기 못지않게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세값 및 전세 수요 하락 등으로 집주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서 그렇다.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전세 수요도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예정인 만큼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역전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자, 하지만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인 만큼 지나친 개입은 삼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는 게 좋고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지. 근데 그 개입이 아주 세련돼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세련되지 못하면 정부 실패로 인해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것 같긴 합니다. 세련된 것 같긴 한데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해라 이런 이야기. 자,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전세 사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역전세 난에 대한 공포까지 커지고 있다. 자, 문제는 뭐냐? 역전세가 뭐예요?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게 역전세죠. 2년 전 전세 가격이 5억이었는데 지금이 3억 5천이야. 그럼 1억 5천이 역전세가 나. 그럼 이 1억 5천을 현금으로 마련하든가 아니면은 집을 팔든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 말고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년 전보다 전세 최고 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였다라는 겁니다.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낮아진 것이 62%였다는 거죠. 그 62%가 다 역전세가 났으니까 현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하려고 매물이 늘어나니까 전세, 역전세로 인해서 매매 가격까지 하락하는 전세가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2018년에도 살짝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난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 불안이 나타났으나 이제 아파트 시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역전세는 전세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보통 부동산 하락기에 나타난다. 자,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세값이 오를 때는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전세가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세가 급락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전세값은 부동산 상승기였던 2019년, 2021년 덩달아 올랐다. 저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비규제 등을 비롯해 시세 차익을 보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횡행하는 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내가 찾았잖아. 아니, 갭 투자가 증가하면 전세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투자라는 게 뭐야? 거기 살지 않는 게 투자인데 그러면 내가 갭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거기 살지 않고 그거를 전세로 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가 증가하면 전세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절대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갭 투자 증가는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인데 이거를 상승 요인으로 보는 것은 좀 그렇다. 요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전세 끼고 많이 샀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다. 어떻게든 갭 투자하고 연결을 시켜보려는 그런 기자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 추이가 보면은 요렇게 해서 2021년까지 오르다가 2022년, 23년 이렇게 낮아졌다. 아파트 중위 가격이 2021년에 2억 6,300만 원이었는데 전국 기준으로 지금 2억 1,3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 빠졌다.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은 5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 곱하기 5천만 원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수십조, 수백조에 이르는 돈이 역전세 금액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임대인들이 마련해야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부터 시장이 뒤집혔는데 금리 인상 및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자 전세값도 함께 출렁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매수 심리가 꺾이면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전세값이 출렁한 이유는 고점 인식 때문인 게 아니라 금리 인상 때문이죠. 전세자금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폭등하면서 제가 제 계산으로는 한 87%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전세집 들어가 있는데 대출이 100만 원 나오는 게 187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기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하향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싼 곳으로.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줄은 거죠. 결국 뭐냐면 집값 고점 인식은 전세 가격을 더 올리는 이야기고요.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역전세 문제가 해결되려면 금리가 이제 피벗을 해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계속 제가 금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금리가 내려가주면 역전세가 생각보다 피크가 내년 봄이 아니라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금리다. 지금 집값을 끌어내리는 거는 역전세기 때문에 금리에 달려 있다. 집값은. 금리가 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세 시세가 크게 내리자 무자본 갭 투자 등을 통한 전세 사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데 이어 역전세난까지 현실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올 하반기까지 이 같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봄이 피크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 원희룡 장관도 잘 알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4년 전이나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가장 급등하고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전세 계약이 후폭풍으로 시차를 두고 지금 터지고 있다. 요거는 빌라 이야기예요. 빌라. 아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역전세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사기 대책이 전세값을 더 끌어내리는 역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전세 사기가 심해지니까 전세 사기의 원인은 대부분 1억짜리 집에 전세가 거의 1억이거나 1억 이상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그러면 혹시 돈을 떼일지 모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입을 하면 돼. 왜냐하면 혹시 전세금을 주인이 못 돌려주더라도 요걸 가입해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혹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되는 데만 들어가는 거지. 되는 데만 들어가는데 이 전세 보증 반환 보증보험이 되려면 전세 가격이 이걸 넘으면 안 돼.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공시가격 150%까지만 가입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1억인 건 상관없고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이면 150%니까 7,500만 원까지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전세 보증보험 되는 범위 이하인 전세금만 찾게 되는 거잖아. 반대로 빌라 전세 놓으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이 150% 이하로 내려야지 가격을 내려야지 전세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기자 먹기로 내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0%로 딱 하니까 150% 넘어가는 집들은 전부 다 전세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강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전세 사기가 터지니까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끔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짜리 집이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이면 7,500만 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26%로 줄면서 더 줄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이 18%도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2년 전 대비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이 32%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 안 되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빌라 전세 놓으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강제로 최소 32% 이상 깎아야지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을 최소 32% 정도 더 자기가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전세를 더 만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대책인지 사기를 더 부추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너무 휘둘려갖고 주먹구구시로 땜빵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측은 전세 사기 대책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임대주택들의 보증금 미반환마저 부추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뭔 소리냐? 2년 전에 1억에 전세를 놨는데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라든지 공시가격이 줄어갖고 이제 6,800만 원만 보증보험이 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6,800만 원까지 자기가 억지로 내려야지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세입자를 6,800에 구했으니까 3,2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메꿔내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역전세가 전세 사기가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뭐 의도하지 않은 역전세도 다 전세 사기로 몰아가는 분위기잖아요.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정책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있어. 뭐냐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대출을 해주면 되죠. 3억에 전세를 놨는데 전세가 2억으로 떨어졌어. 현금이 1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이 지금 뭐 6억 7억 하니까 3억을 빌려줘도 은행이 돈 떼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3억을 빌려주면 그걸 일단 세입자님을 내보내고 그래야지 이제 세입자도 이사를 갈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깎고 월세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더 모은다든가 아니면 집을 천천히 판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 전세 반환용 대출에 DSR이랑 LTV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역전세가 나왔고 못 빼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니까 급매가 늘어나니까 시장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전세 가격 따라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전세금보다 더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이 더 많죠? 빚이 더 많으니까 또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물려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정부에서 전세 반환용 대출에 DSR만 한시적으로 풀어줘도 해결이 될 수 있다. 많은 부분이. 그런데 이걸 알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거야. 정부가 지금 역전세나 전세 사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닌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거죠.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집값을 10%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희룡 장관이 말한 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정부 장관이 말한 대로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임차인도 피해를 보게 되고 임대인도 피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역전세니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 임대인 간의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게 되는 거지. 안타깝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스스로 이겨내야죠. 정부가 해주기를 기대고 있을 수만 없는 거니까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은 자가 모든 걸 가지지 않겠습니까?